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기 차입금, 지금 기업들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신호죠. 게다가 그동안 쉽게 말하면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0년, 2021년 통제방역이 2022년까지 계속됐잖아요. 2년 1개월이 됐으니까 소비는 소비대로 부러지고요. 수출은 수출대로 망해서 기업들의 쉽게 말하면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이야기도. 그런데 문제는 2022년 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됐는데도 이런 말입니다. 경제 회복의 어떤 모양새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외부 자금 조달액 중에 말입니다. 단기 자금 비중이 39%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빌리면요. 그중에 39억이 단기 자금이라는 거예요. 단기 자금. 이 단기 자금이 많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사가 불안합니다. 예. 뭐 좀, 예. 과하게 이야기하면 매일 돈 꾸러 다녀야 돼. 매일 돈 꾸러 다녀야 돼. 그 중에서도 비중이 40%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3년 내 최고치거든요. 엄청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만 하더라도 기업이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은요. 91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출도 포함되어 있고요. 채권 발행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은요 35.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보세요. 예, 외부에서 조달한 비중이 1163조 4천억 원이나 되죠. 예, 단기 조달 비중도 39%까지 늘었습니다. 3년 내 최고치입니다. 3년 내 최고치. 그러면 여러분 이게 3년 내 최고치라는 것은 2022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이전 2019년보다도 지금 단기자금 비중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기업들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자금 조달조차도 늘어났습니다. 2년 사이에 27.3% 249조 7천억 원이 늘었어요. 굉장히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기업이 잘 돌아가면요. 외부 자금 조달 규모가 줍니다. 게다가 경기가 엄청난 확장기가 아니고서는요. 예, 이게 점점 줄어서 사실 기업의 영업이익률 쉽게 말하면 순이익 구조가 굉장히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자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외부 자금 조달 비중까지 높아진다는 것은요. 기업의 경영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 급전 잘못하면 한 방이 훅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방이 훅. 이 한 방의 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기업들도 지금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입니다. 실제 조사한 것은요. 국내 비금융 외부 감사 대상 기업 3만 190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대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조사의 주체가 한국경제인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름을 바꿨죠.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의 집단이에요. 대기업 집단 친목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할 때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기자금 비중이 충격적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소기업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뭐 중견기업만 조사한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망라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경제인협회의 어떤 속성을 보면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강하게 반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도 위험하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근 2년간 실제 단기 차익금이 폭증한 기업인데 신세계만 하더라도 신세계 건설이 지금 난리예요. 예,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차익금 15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년 사이에 1615억이나 됐습니다. 증가율이 10,000%가 넘습니다. 1667%예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21년도 29억이었는데 예, 2023년도에는 2,723억 원입니다. 9,160%가 늘어났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어마무시하죠. 충격적이죠. 롯데관광개발도요. 331억 원이었는데 7,728억 원. 2,801%가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 대기업들도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들어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요. 요즘같이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몰아치고요. 여기에다가 지방건설사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신세계 건설도 이게 온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 충분히 가능합니다. 2년간의 단기 차익금만 1667%가 늘어났으니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 S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160%가 늘어났잖아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 저는 이런 대마불사 안 믿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여러분. 대마불사는요. 예, IMF 때 다 깨졌어요. 대우건설이든 뭐 대우그룹이든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아도 무너졌죠. 뭐 안 무너진 데가 없다. 30대 그룹 중에 5개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마불사가 없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지금 이 상태라면 뭐 대마불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단기 차익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불안 중에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중국의 단체 관광이 터졌으니 뭐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단기 차익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는다는 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할까요 여러분? 확장을 해보면 야 기업이 여전히 어렵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업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 기업 말입니다. 그 기업들이 국내 상장사 죄송합니다. 국내 비금융 외부감사 대상 3만 1908곳 중에 말입니다. 2020년은 18,399개였습니다. 62%에 해당됐거든요. 2021년에는 63% 정도 해당되는 19,769곳이에요. 그런데 2022년 보세요. 75%까지 올라갔어요. 23,873곳입니다. 예, 이게 3만
1908곳 중에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이 23,873곳이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기업 경영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게다가 2년 새에 이게 부채 비율이 100% 넘긴 기업의 증가율이 29.8%예요. 30%잖아요. 예, 5,474곳이나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기업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거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충분히 놀라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기업들이 팍팍 폭증하죠. 게다가 대기업들도 지금 차입금이 늘어나고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단기 차입금 비중이 3년 내 최고 수준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회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고요. 기업 부채 비율이 높으면요.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경기 침체의 어떤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침체가 아직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지표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업들의 단기 자금, 급전에 대한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이게 경기 침체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졌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당연히 대기업도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전체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가 약간 회복되는 기미는 보여요. 그러나 다시 재침체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다는 것 저는 한 번쯤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가 어긋난다고 완전히 어긋난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표는요 여지없이 들이맞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요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기업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좋은 일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바라는 여행을 바라는 것보다가 오히려 말입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내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럴 때는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자칫 투자 잘못했다가 진짜 최악의 수순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요. 정기 예금이나 혹은 단기 채권이나 사시면서 거기다 돈을 묻어두는 거.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자 소득을 올리면서 안전한 것.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내 자산이 다 날아간다는 것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